안녕하세요. 이렇게 기운들이 없으세요? 왜들 이렇게 다운돼 있어요? 뭐가 문제예요? 노래 가사지 이거. 예.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날도 더운데 이렇게 설명회까지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은 이제 2차 시험 대비 이제 공개 설명회고요. 한 1시간 정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조사를 좀 할 게 있는데, 올해 1차 합격을 해서 내년 2차 유예로 좀 봐야 된다라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네, 7. 그 다음에 내년에 동차로 할 거다. 그죠? 예, 고스톱도 따닥이 아주 묘미가 있죠? 따닥이다 나는. 그 정도? 네, 알겠습니다. 사실 7월달 설명회가 제일 좀 애매하긴 해요. 보통 설명회는 새로운 과정이 시작될 때 그 과정도 설명을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4월 달에 2차 기본 이론 개강을 했고, 7월에도 이제 똑같이 기본 이론 개강이잖아요. 그래서 뭐 특별히 이렇게 설명드릴 내용은 없는데, 그래도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또 여러 가지 또 중간 점검이라든가 뭐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고 해서 설명을 계속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벌써 다음 주가 2차 시험이네요. 그죠? 예. 올해 합격하신 분들 다음 주에 시험 보러 가실 거죠? 가세요. 예, 가서 1교시라도 개겨서 한번 좀 써보세요. 분명히 쓸 수 있는 게 몇 문제는 나올 거예요. 10점짜리 한두 문제라도 꼭 있을 거고, 그러니까 꼭 써보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건드릴 만한 게 또 4교시 무역 실무거든요. 예, 무역 영어를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무역 실무가 또 4교시에 있다 보니까 중간에 80분 점심시간까지 이제 그걸 버티기가 쉽진 않아요. 근데 어떻게든 버텨서 실무도 한번 써보고 나오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정말 많이 돼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작년에 합격자 분석을 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 그 다음에 2차 준비와 관련된 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교수진 소개, 과목별 공략 방안 이 정도로 해서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네, 작년에는 좀 많이 나왔죠. 149명이나 이제 배출이 됐고, 근데 제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는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원래 90명을 좀 돌아갈 것 같은 그런 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격 연령, 평균 연령은 28세고 28.8세니까 거의 이제 29세에 가깝겠죠. 그리고 이제 남녀 비율이 한 55%, 44%, 자, 이 정도 비율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대도 20대가 제일 많긴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합격자들 보면은 남성들이 좀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한 3, 4년 공부하면 20대 후반이 훌쩍 돼버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균 나이도 29세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는 많이 뽑다 보니까 50대하고 60대 분들도 좀 합격을 하셨어요. 그래서 뒤에도 나오겠지만 그 작년 합격자 중에 제일 최장기간 공부하신 분이 89개월인가 그렇거든요. 89개월이 몇 년이에요? 거의 7년이 넘는 거죠. 예, 그분이 60대 합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한번 학원으로 오셨었어요. 그래서 되게 대단하시다고, 이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자기는 관세사 일을 하려고 공부한 게 아니래요. 그냥 자신의 테스트하기 위해서, 원래 꿈은 따로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특이하신 분이긴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유예 동차 비율. 안 그래도 뭐 유예가 조금은 유리하겠죠. 그래서 유예가 작년에 96명, 거의 100명에 이제 다다르고, 이제 동차 합격자가 49명, 예, 이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험 기간. 작년 같은 경우 합격자들 평균 수험 기간이 40개월이에요. 점점 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38개월, 그러니까 3년 전에 38개월, 작년에 30, 그 다음에 재작년에 39, 그래서 1개월씩 느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24개월 미만으로 공부한 분들도 어느 정도 숫자가 있고, 그래서 유예로 합격하기는 되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매년 요 정도 숫자는 나오거든요. 많을 땐 20명도 나와요. 2년차 유예로 합격하는 분들이 90명 중에. 그래서 그 초창기에 제가 지난번에 설명회 때도 얘기했지만, 1차 합격을 하고 나서 이제 시험을 보고 나서 3월달, 이제 시험 보고 나서 이제 4월달부터 정말 공부를 열심히 달려야 되는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4월달부터 약간 좀 해이해져요. 좀 풀어져요. 1차 합격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성취감도 있고, 뭐 날도 이렇게 더워지고 하다 보니까 공부를 잘 안 해요. 그러다가 이제 9월달쯤 되면 이제 찬바람이 불죠. 추석도 다가오고. 그럼 그때서야 이제 좀 약간 아차 싶은 거죠. 그래서 그때쯤에 상담을 하러 오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사실 다음에 유예로 붙긴 좀 쉽지 않겠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1차 합격을 만약에 이제 하신 분들 좀 이따 나오겠지만 지금 여름식이랑 그 다음에 심화이론이 이제 10월까지죠. 그때까지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정말. 그때 열심히 좀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 수험 기간은 17개월. 누구죠? 이 변태는 진짜? 17개월? 예. 그 다음에 최대 아까 말씀드렸던, 예, 그 어르신께서 89개월. 자, 동차생은 뭐 기본적으로 일단 36개월이 있고, 제일 많네요. 36개월이.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볼 때 뭐 100%는 아니지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수험계에 보면, 회계사 같은 경우 1차를 3년 안에 못 붙으면 접어라. 그건 너의 길이 아니다. 란 말이 있대요. 3년 안에 1차 못 붙으면. 근데 관세사 같은 경우는 3년 안에 2차까지 좀 붙는 거를 목표로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때까지가 확률이 제일 높아요. 거기서 1년, 2년 계속 이제 4년차, 5년차 장수행이 되면 합격하는 확률은 점점 내려가요. 왜냐하면 이게 연차가 쌓일수록 실력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쭉 지켜보면 대부분 타성에 젖어서 그리고 이제 1차랑 같이 공부해야 되다 보니까 계속 동차 보고 유예 보고 동차 보고 계속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1차에 치여가지고 2차 할 시간이 이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3년 안에 난 끝난다. 즉, 여기서 3년이라는 거는 제대로 공부했을 때 2차 시험을 2번 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1차 시험 예를 들어 1차 시험 받고 다음에 유예로 2차 시험을 봐요. 떨어졌어요. 그럼 이제 다음에 동차로 한 번 더 트라이 해볼 수 있죠? 3년차 동차로. 그렇게 해서 딱 2번 했는데 점수도 잘 안 나오고 좀 아니다. 그러면 이 길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좀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물론 학원 입장에선 장수생이 좋아요. 우수 고객, 단골 고객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학생들 보고 싶지 않아요. 빨리 붙어서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점수인데 작년 합격자들 과목별 평균 점수인데 사실 뭐 2차 시험은 원래 작년을 제외하고는 거의 상대평가식으로 운영이 돼 왔어요. 제도적으로는 평균 60 넘고 꽈락이 없으면 합격이다라고 되어 있으나 대부분 이제 90명 선에서 다 잘랐죠. 커트라인을. 근데 작년은 아무래도 합격자들의 점수가 워낙 높게 나와서 전체 평균이 65점이고 그리고 이제 제일 높았던 과목이 75점. 무역실무. 원래 무역실무가 점수가 되게 안 좋기로 악명 높은 과목이었어요. 여러분들 되게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관세법 1차 때 배웠죠. 그 다음에 무역실무도 무역영어 때 좀 했기 때문에 익숙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두 과목이 2차에서 점수가 제일 안 나와요. 되게 이상하지. 오히려 되게 미치겠고 어렵고 진짜 하기 싫은데 HS가 제일 점수가 높아요. 나중에 시험 보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HS 같은 경우는 처음에 진입장벽은 높은데 얘네들은 변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1년, 2년 반복해서 보다 보면 외워지거든요. 근데 관세법하고 무역실무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부족하고 내가 알아야 할 게 더 많고 라는 게 계속 느껴져요. 특히 무역실무는 여러분들 시험 범위가 따로 있을까요? 없어. 네, 무역실무 책에서 나와? 아니야. 네, 무역과 관련된 실무 관련된 내용이면 그게 다 무역실무 시험 범위예요. 그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해야 될 게 많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무역실무가 점점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내가 공부가 잘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할 수 있는 게 뭐냐? 공부를 1년 이상 했어요. 이제 2차 시험을 봐요. 근데 나는 여전히 HS가 제일 어렵다. 그리고 관세법이나 무역실무가 편하다. 공부 잘못한 거예요. HS가 오히려 편하다. 시험이 다가오면서. 근데 관세법하고 무실은 하면 할수록 무슨 블랙홀 같다. 라고 느낌이 들면 그게 맞는 느낌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예. 늦게 오셨는데 왜 막 발로 차고 그러세요? 예, 지금 오신 분. 깜짝 놀랐잖아요. 자, 그 다음에, 뭐 학교, 뭐 한국 외대가 작년에는 10명 배출해서, 예, 제일 많은 학생이 나왔고, 외대 계세요, 외대? 외대. 두 분 인사하세요. 동문이에요. 농담이야, 인사 안 해도 돼요. 학교 전통을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예. 자, 그 다음에 2등이 인하대 계세요? 인천이라 멀어서 못 오실 수도 있었겠다. 네. 그 다음에 중앙대 8명, 건국대 7명, 서강대 27대, 고대, 뭐 동국대가 6명, 5명 이렇게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뭐 다양한 대학에서 다 배출이 되고 있어서 뭐 가끔 그런 질문도 해요. 뭐 학교가 별로 좋지 않다, 지방대다, 뭐 심지어 고졸이다, 뭐 괜찮겠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보면은 다 합격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학벌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머리 나빠서 공부한 게 아는 게 아니잖아.
성적이 안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아니면 약간 애가 끈기가 없어서 우리 엄마 말씀이 그지? 나는 원래 머리 좋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거 쫄지 말고 일단 지금이 중요하니까 합격을 좀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혹시 편입도 생각하고 계신 분 계세요? 뭐 개인적인 거는 손을 안 드셔도 되겠지만 혹시 있다면 하지 마. 내가 지금 예를 들어 지방에 있는 대학을 다닌다. 그래서 이게 사회생활을 하거나 뭐 전문직을 할 거면 내가 좀 이렇게 학교도 좀 편입을 서울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일반적인 취업을 할 거면 뭐 아무래도 출신 학교가 중요하니까 뭐 편입 뭐 하셔도 되는데, 관세사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꿈이 관세사가 목표라면 관세사는 능력으로 먹고 사는 거지 학벌로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예를 들어 뭐 고졸 관세사가 있어요. 그리고 서울대 관세사가 있어요. 그럼 서울대 관세사로 다 가나? 아니에요. 빨리 해주고 통관 빨리 해주고 그 다음에 가격도 저렴하고 일 잘하는 관세사한테 가는 거지 서울대 관세사한테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관세사가 목표라면 빨리 최대한 현재 학교를 졸업을 하시고, 그리고 관사 시험도 빨리 붙어서 빨리 현업으로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해요. 1년이라도 먼저 나와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선점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럼 학벌이 나는 좀 아무래도 핸디캡이다 생각이 되시면 이제 관세사 자격이 있고 한 2년 정도 이제 회사 생활 법인 다니다 보면 조금 눈치가 생기고 여유가 좀 생겨요. 그럼 그때 대학원을 가실 것을 저는 적극 권장드려요. 대학원. 그래서 중대, 뭐 성대, 외대, 그다음에 동국대 이 정도, 건대, 요 정도가 이제 무역학과가 있는 그 대학원의 무역학과가 있는 학교들이에요. 그래서 뭐 성대나 중대나 뭐 외대 이 정도 이렇게 최종 학력만 어차피 사회생활 때 적으니까 무슨 말 이해되셨죠? 그래서 관세사가 목표이신 분들 또는 전문직이 목표이신 분들은 절대 편입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 돈 낭비야. 빨리 나와야 돼, 빨리.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차와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작년 합격자들의 수강 뭐라고 해야 될까? 뭐 과정별 수강 비율을 좀 알아봤더니 일단은 기본 이론은 88%가 수강을 했어요. 다 거의 대부분 듣죠, 기본 이론은. 근데 그 다음부터 수강률이 점점 떨어져요. 치마 이론은 74%, 그 다음에 맵 과정은 71%. 맵이라는 건 이제 문풀이에요. 이렇게 점점 내려오는 이유가 뭘까라고 이제 생각을 좀 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거에 답이 있습니다. 뭐라 그랬지? 기본 이론 들을 때 지금 시점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진도가 나가면서 나도 같이 따라가서 복습 다 끝내놓고 학원에서 이제 커리큘럼이 심화로 넘어가면 같이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상당수 학생들은 지금 시기에 좀 약간 길을 찾지 못하고 좀 헤매는 친구들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 이론도 다 소화를 못했으니 학원은 심화, 맵 계속 넘어가는데 계속 여전히 자기는 이제 기본 이론, 그 다음에 맵 과정 들어가는데 여전히 심화 이론 요거 붙잡고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 거지. 그래서 공부를 어느 정도 끝내고 이제 1월부터 우리가 뭐 해요? 2차는 6개월 동안 모의고사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모의고사가 또 눈앞에 다가오면 불안하니까 맵 중간 정도 듣다가 여기서 끊어버리고요. 바로 이제 모의고사 체제로 넘어가요. 모의고사 체제라는 건 딴 거 아니야. 그냥 외우기야. 닥치고 외우기. 일단 써야 되니까. 그건 공부가 아니거든요. 무슨 말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시점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거는 이제 연도별 수험 인원인데 중요한 건 이제 올해죠, 올해. 자, 올해 1차 시험 응시자가 작년보다 조금 늘어서 한 2,600명 정도가 응시를 했고, 그 다음에 합격자가 559명이 나왔고, 합격률이 28% 정도? 예, 거의 30% 이제 육박을 하는 인원이 합격을 했고, 올해 시험 같은 경우 이제 올해 2차 시험 이제 대상자는 작년 합격자, 올해 합격자 합치면 927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워낙 합격자가 적어가지고 2차가, 그래서 올해 좀 적은데, 작년 같은 경우 여러분 2차 대상자가 935명인데 이제 749명이 응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200명은 응시를 안 한 거죠. 노쇼를 한 거죠. 그럼 730명 중에 149명을 합격을 시켰으니 진짜 역대급이었어요. 작년에 2차 경쟁률이 5대1 밖에 안 했어요. 원래 16대1, 12대1 막 이랬다가 아이씨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뭐 했어요? 뭐 하다 이제 왔어. 좀 일찍 시작하지. 아깝다. 자, 그래도 예, 합격할 사람은 다 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뭐 준비 요령 마음가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를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 계속 반복하는 얘기긴 하지만
일단 우리가 내년에 최종 합격, 뭐 2차 합격 내지는 동차 합격이 이제 목표가 있으면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해요. 학원 커리가 두 달별로 이렇게 끊어서 가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나의 공부도 같이 끊어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되려면 세부적인 일정으로 매일매일 내가 소화해야 될 강의 수, 내가 소화해야 될 페이지 수, 이 진도가 매일매일 짜여져 있어서 나는 아침마다 기계적으로 그 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수험생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도 안 해놨다면 해야 돼요. 2차는 특히. 정말로. 그래서 요거를 꼭 세워놓고 꼭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7월부터 10월까지, 지금 이제 7월 기준이긴 하니까 예전에 4월 달에 이제 설명했을 때는 이제 4월부터였는데, 크게 보면은 2차 공부 과정이 이렇게 세 단계예요. 첫 번째가 이제 이론이 완성되는 단계, 기본 이론부터 심화까지를 보통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이론 정리 완료해라, 그 다음에 서브노트, 목차노트, 기본 방향 정립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실 건 뭐냐면, 암기가 아니라 기본하고 심화 때는 여러분들이 책을, 모든 과목의 책을 랜덤으로 다 폈을 때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안 돼요. 외우진 않았어도 상관없어. 어떻게 두 번 보고 외워? 외우는 건 나중에 해도 되는데, 랜덤으로 어느 페이지를 펴도 나는 이거 다 알아. 모르는 거 아니야. 다 이해하고 있어. 수준까지 올라가면 최고예요. 된 거예요. 심화까지는. 이해되셨어요? 그런 목표로 공부를 해야 돼요. 기본하고 심화 때부터 무조건 외운다. 그런 외우는 거를 1년 동안 어떻게 해요? 못 해요. 사람이 지쳐서.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고, 그래서 여러분들 밑에 보면 서브노트, 목차노트, 기본 방향 정립하라 돼 있는데, 그 2차 공부는 우리가 써야 돼요. 그죠? 그래서 암기도 뒤에 가면 되게 중요해지고 하는데, 그 두꺼운 책들을 우리가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서브노트, 목차노트를 왜 만드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만들어요? 시험 직전에 되게 바쁘고 1일 1회독을 한다, 뭐 3일 1회독을 한다, 막 엄청난 진도로 계속 무한반복을 하는데, 그 1000페이지짜리 책을 이렇게 들척거릴 수가 있을까? 그건 불가능하지. 그렇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 막판에 내가 요것만큼은 무조건 외우고 들어간다라고 만들어 놓는 게 서브노트예요. 목차노트예요. 무슨 이해됐죠? 그것들을 지금 만들 수는 없는데, 일단은 심화 때가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심하면 벌써 3회독제잖아요. 3회독 정도 하면서 이제 간단한 목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것만이라도 일단 외우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게 어느 정도 기본 방향만 정해놓고, 뭐 완성도는 한 40~50%만 만들어놔도 상관은 없어요. 크게. 왜냐면 이거는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끝이 아니라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월, 12월 달에 가면 이제 문제풀이 과정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논제와 관련된 강의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본하고 심화 때는 설명하는 내용이 되게 많은데, 맵 단계부터는 이제 설명이 아니라 어떻게의 답이 이제 강의가 되는 거죠. 어떻게 쓸 거고, 어떻게 양을 조절할 거고 등등등. 그래서 요때부터 이제 교재가 아니라 그 심화까지는 일반 교재로 강의하지만 이 마스터 맵 단계부터는 프린트가 나오거든요. 프린트도 어마어마해요. 네 과목 다 합치니까 작년에 2000몇백 페이지야. 프린트만. 예. 그러면은 책도 다 못 봤는데, 과목별로 뭐 1000페이지가 넘어가는 책도 아직 다 못 봤는데, 거기에다가 옛다 이러면서 프린트 2000페이지 폭탄 막 떨어지면 여러분들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예, 거의 포기예요. 기본 이론 책도 소화를 못한 친구들은 그때 가면 다 포기예요. 예, 외우고 싶어도 이걸 어떻게 다 외워?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 이 서브노트나 목차노트를 요때 조금씩 보강을 해가지고 이제 완성? 거의 한 70~80% 완성을 올려놔야 돼요. 그래서 서브노트나 목차노트 4개 있으면, 내 기준이 있으면 내 거에다가 내가 가감하는 작업은 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자료가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 4개 없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답이 없겠죠. 무슨 말 이해돼? 예. 그래서 일단은 서브노트나 목차노트를 아주 쉽게 생각하세요. 그냥 처음에는 책의 목차만 한번 쭉 적어놔. 그리고 그거를 반복해서 읽어보기, 그러니까 쓰면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 책의 모든 내용을 일일이 다 쓰면서 공부하면 속도가 어떨까? 너무 느리지 않겠어요? 그죠? 저 같은 경우는 말로 했어요. 말로 이제 주절주절 얘기를 하면서 그 중에 이제 키워드 몇 개 정도는 이렇게 쓰고, 전체를 다 쓰는 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말을 할 수 있으면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2차 공부는 약간 이렇게 좀 말로 떠드는 것도 많이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효과를 좀 많이 봤어요. 다만 이제 공부하는 장소가 이렇게 조용한 독서실은 힘들고, 주저리 이렇게 할 거면은 약간 좀 넓은 열람실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좀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월부터 6월까지는 이제 모의고사 단계가 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죠.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건데 하루 종일 이제 시험 보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이면은 뭐 별거 아닌 것 같다 생각하겠지만 예를 들어 토요일 날 하루 와서 모의고사 보잖아요. 일요일까지 아무것도 못 한다는 친구가 많아요. 진짜 그래. 사람이 진이 다 빠져요. 한 번도 여러분 그래 본 경험 없죠? 온 신경을 써가지고 하루 종일 써본 적이 없죠. 이상하게 뇌를 썼는데 몸이 힘들다? 되게 이상해요. 그래서 일요일까지 그냥 쳐져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아무튼 이 1월부터 6월까지가 실질적으로 내가 외우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부터 12월까지는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외울 시간이 우리에겐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암기에 초조해하지 마시고 밖에 걸려있는 모범 답안지 있잖아요. 어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써?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 친구들이 두세 번 책 보고 저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2년 차도 있겠지만 과목별로는 대부분 3년 차, 4년 차 장수생들이 많아요. 그런 친구들은 거의 수십 회독을 한 친구들이에요. 저도 서브노트까지 다 포함하면 시험 보기 직전까지 100회독 했어요. 뻥인 것 같지? 서브노트나 이런 목차노트를 잘 만들어 놓으면요. 1회독도 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거기서 불안함과 좀 싸워야 되겠죠. 서브노트에 없는 게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에 지면 그냥 고시 공부하면 안 돼요. 그런 멘탈은. 무슨 말 이해돼? 왜냐하면 그 부분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빼놓은 거고. 그죠? 어차피 그 부분이 나오면 나만 못 쓰는 게 아니라 다 못 쓰는 거고. 다만 기본적인 게 나올 확률이 높고 기본적인 걸 내가 확실하게 잘 써놓으면 그만큼 점수가 더 잘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믿음도 좀 갖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서브노트나 목차노트나 뭐 단권 하나 다 이제 일맥상통한 건 뭐냐? 전체적인 내용을 내가 다 시험장에 갖고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줄이는 단계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줄여야 돼. 내가 외울 것들은. 책을 다 외우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명칠 한 대 때려요. 아구창 한 대 때리거나 뻥치지 말라고. 다 개뻥이야 그거. 그 1000페이지짜리 책을 4권을 다 외웠다고? 그 머리면 여기 있으면 안 돼. 예, 개뻥이야. 그냥 외우려고 노력했다는 맞는 말이지. 그걸 다 외웠다 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자꾸 이제 합격을 했거나 아니면은 공부를 했던 분들이 자꾸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이제 처음 들어오는 뉴비들이 자꾸 이제 혼란스러운 거지. 진짜? 이거 다 외워야 돼? 근데 난 해도 안 되고 다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나? 나 빠간가? 막 이러고 있다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무슨 말 이해됐죠? 여러분 똑똑하죠?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된다. 여러분 바보는 아니죠, 우리가. 그죠? 예, 그잖아요. 그럼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건 앞으로 1년 동안의 과정이라 뭐 여태까지 설명을 드렸던 거라 크게 뭐 말씀드릴 건 없고, 다만 여기서 이제 그것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모의고사는 6개월 동안 진행이 될 건데 1, 2월 달은 이제 8주죠. 8주 동안은 이제 8분의 1 진도로 나눠서 시험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다 공지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8분의 1 진도만큼 공부해서 이제 오는 건데 1, 2월 달까지 8분의 1 진도로 모의고사가 진행될 때는 벼락치기가 가능해요. 무슨 말 이해되죠? 네, 그 시험 범위를 막 이렇게 봐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3월 달로 넘어가면 거의 이제 2분의 1 진도가 돼요. 그럼 2분의 1 진도부터는 시험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내가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3월부터는 마음 편하게 그냥 나의 진도를 쫙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내가 시험까지 몇 회독을 하겠다라고 했다면 나의 진도는 그냥 계속 하는 거고 시험은 그냥 와서 시험을 보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 나중에 모의고사 때 가서 좀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고사 때 또 설명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동차 대비 커리큘럼이에요. 혹시 동차 하실 분들은 요거 이따가 띄워놓을 테니까 뭐 사진을 찍어 가시든 좀 하세요. 물론 사람마다 좀 상황도 다르고 수준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가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이제 3가지가 언급이 된 거예요. 위에 거는 어느 정도 1차를 좀 아깝게 떨어졌다. 아니면 뭐 3년차 동차다. 뭐 이런 분들에게 이제 해당되는 거고 계속 2차 공부하는 거죠. 계속 2차 공부하고 근데 여러분들 그건 있어요. 인간적으로 1, 2, 3월 내년에 1, 2, 3월은 1차 합시다. 1차. 요즘 1차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 어떤 과정이든 1, 2, 3월 달에는 일단 좀 1차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동차생들 중에 1차 떨어지는 비율이 생각보다 높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1차 또 떨어지면 진짜 엄마한테 뭐라고 할 거야? 또 학원비 달라고 어떡할 거야? 그죠?
또 저는 또 사람 취급 안 해요. 1차 2번 떨어지면. 예. 인사해도 저 쌩까요. 나는 짐승하고는 말 안 한다 이러면서 막 쌩까요, 여러분들. 아무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동차하시는 분들은 11월, 12월 때쯤 되면 감이 올 거예요. 아, 동차를 내가 좀 더 할 수 있겠다. 가능성이 좀 보인다. 무리다. 그러면은 빨리 태세 전환을 해야 돼. 그죠? 우리의 최선의 목표는 내년 동차. 근데 최선의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겠다. 그러면은 전략을 어떻게 바꿔야 되죠? 최악을 피하는 방법으로 가야겠죠. 우리에게 최악은 뭐예요? 1차 떨어지는 거. 그죠? 그래서 12월 달쯤 가서, 연말쯤 가서, 1차라도 안정적으로 붙는 게 필요하겠다 싶으면 1월부터는 바로 그냥 1차 쭉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고, 이제 두 번째는, 동차를 하는 친구들 중에, 회계나 이런 게 좀 불안해요. 라고 하면 11월부터는 1차 기본, 회계학, 이런 걸 좀 같이 좀 겸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는 사실 내년 동차 합격까지는 바라지는 않고 1차를 좀 안정적으로 하고 싶어요. 저는 비전공자예요. 이런 분들은 제일 밑에 걸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2차 기본 정도 한번 들어놓는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이따가 띄워놓을 테니까 나중에 사진 찍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안 넘어가지? 질문 몇 가지 많이 이렇게 하는 것들 제가 모아놨는데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자꾸 잊어먹는 걸 두려워하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꾸 과거에 머무는 분들. 근데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100번 봤다고 했죠. 100번. 100번을 보면 그 100번 본 내용만큼은 절대 안 까먹어요. 정말 신기하게. 꿈의 관세법 또는 꿈의 HS를 외우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해요. 그 정도가 돼야 돼. 합격을 하려면 여러분들. 비우는 거예요? 왜? 아니, 그 여학생 말고 뒤에 있는 남학생. 되게 기분 나쁘게 비웃는데? 마스크가 이러고 있고 눈웃음 치니까 더 기분 나빠. 눈만 보니까 더 기분 나쁜데? 지금 1차 수업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알았어요. 나중에 보자고. 자, 한두 번 봐가지고는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건 절대 당연한 거니까 거기에 너무 이렇게 불안해 하시지 말고요. 계속 보세요. 계속 보면 되고, 그러니까 외우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구구단을 외우든 외우듯이 정말 암기를 위해서 막 달달달달 이렇게 암기식 따서 외우는 그런 방법이 있는 반면에 저는 어떤 방법이었냐면 자주 보면 외워지잖아요. 그죠? 자주 보면 외워지잖아요. 내 일부러 외우려고 노력을 안 해도. 저는 그래서 후자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회독을 많이 돌리는 연습을 많이 했고, 그래서 2차 시험 직전에는 서브노트 4과목을 1일 1회독을 다 했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그걸 했거든요. 그래서 3개월째 되는 때에는 제가 말씀드린 적 있나? 3개월째 될 때는 사람이 어떤 경지에 이르느냐면 쓰고 있는데 머리로 딴 생각해요. 거의 기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 요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 100번 봤는데 기억이 안 난다. 그거는 걱정해야 될 문제긴 해. 근데 우리가 100번도 안 보고 두세 번밖에 안 봤는데 안 외워진다라고 걱정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비슷한 얘기인데 단계별로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본하고 심화의 목표는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잖아. 책을 랜덤으로 폈을 때 내가 모르는 게 없어요. 그게 목표예요. 딴 거 없어. 그냥 뭘 물어봐도 내가 대답은 다 할 수 있는? 무슨 이해되셨죠? 일단 그게 돼야 그 바탕에서 서브도 만들고 암기도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도 못하는데 뭘 서브를 하고 뭘 외워. 그건 절대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 번 강조하지만 4월에서 8월, 길게 보면 10월까지가 앞으로 2차를 다 좌우한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게 내년 유예 또는 내년 동차까지만 그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이게 되게 악영향이 계속 돌아간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세요 혹시? 지난 설명회 때? 무슨 말이냐면 봐봐. 1차 합격을 했어요. 3월 달에. 가채점 하면 금방 나오잖아요. 사실 2차 공부하기 전에는 1차 공부가 이렇게 힘든 거란 건지 몰랐어요. 1차 공부가 이렇게 쉬운 건지 말이 이상한데? 2차를 안 했을 때는 1차 할 때가 되게 지옥이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막상 2차 공부하니까 1차는 어때 보여? 되게 쉽지. 근데 1차 시험 합격했을 땐 모르잖아. 2차가 뭔지. 아직 다가올 그 악몽이 모르니까. 일단 나는 1차 합격했고, 성취감도 있고, 그죠? 되게 좋죠. 그 다음에 날씨도 이제 봄이고 하니까 되게 좋아. 일반적인 때는 학교 축제도 열리고, 신입생도 오고,
군대에 복학하는 친구들도 생기고 그러니까 되게 좀 어수선하잖아 새 학기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들떠. 그 다음에 5월 6월 달이야. 너무 놀기 좋잖아요. 그죠? 한강에서 맥주 한잔 좋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막 휩쓸려요. 학교 축제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7월 달 이제 여름이 와요. 그러면은 공부 돼 안 돼? 더워서 못 해 또 그런 애들은. 야, 이유가 너무 많아. 공부 안 되는 이유가 너무 많아. 그럼 더워서 공부 안 해요. 그러면 친구가 또 꼬셔. 야, 부산 한번 갔다 오자. 아이씨, 한 번만. 그러면 그럴까? 한 번? 마지막인데? 그럼 이제 여름 또 그렇게 가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월 달에 선선한 바람 불지? 그럼 이제 그때서야 후회를 하고 이제 공부를 해요. 근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는 이론이 아직 정립이 안 됐는데 9월, 10월이면 이제 코앞에 뭐가 보인다고? 모의고사가 보여. 여러분도 그렇게 될 거야. 2차 공부하면 자꾸 모의고사가 걸려. 그러니까 모의고사가 코앞이니까 공부가 아니라 이제 외워요. 몇 개 찍어서 닥치고 이제 외우고 있어. 무슨 말 이해됐죠? 그럼 그렇게 외운들 실력이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죠. 당연히 2차 어떻게 돼요? 유예로 본 거? 떨어지죠. 6월달 시험 봤죠. 그러면 그때부터 안 되겠다. 공부해야 되고 6월부터 바로 2차 시험 보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공부한 친구들은 합격자 발표 나는 10월까지 또 공부 안 해요. 혹시나 하는 기대감 때문에. 아닌 것 같지? 진짜야. 예, 그럼 10월까지 공부 안 해요. 그러다가 10월 달에 합격자 발표 나죠. 당연히 난 떨어졌죠. 그럼 10월부터 다시 공부하겠다고 또 마음을 먹어요. 그럼 10월, 11월 되면 여러분 어때? 눈앞에 또 뭐가 있어? 유지원 얼굴이 어른거리지 않을까? C8 막 이러면서 자, 나 회계학 40점 겨우 합격했는데 나 이제 회계학 공부 또 해야 돼. 그러면 11월 달에 동차 준비한다고 하잖아? 그건 실질적으로 1차 준비야. 회계학 때문에 딴 걸 못 해요. 무슨 말이 이해됐죠? 그러면 2차 공부할 시간이 없이 바로 1차 준비해요. 1차 합격해요. 그럼 그해 2차? 1차 시험 보고 3개월밖에 없죠. 그럼 또 뭐 그냥 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때 처음 2년차 처음 유예 때 요때 기본기를 닦아놓지 않으면 이게 계속 악순환이 계속돼. 실력이 늘질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 단연차가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되셨죠? 되게 중요해요. 지금 시기에 여러분들. 그 다음에 합격 수기 같은 경우 2차 공부하면서 슬슬 좀 보시는 걸 좀 권해요. 대부분 공부 시작할 때 많이 보는데 공부 시작할 때는 그들이 하는 얘기가 와닿지가 않아요. 내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하지만 공부하면서 볼 때는 뭔가 얻어가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합격 수기 다 하나씩 있죠. 없으면 홈페이지에도 있고 학원에 있으니까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거는 공부할 때마다 좀 머리 아플 때 좀 슬슬 넘겨가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강사진 소개인데 다 아시죠? 예. 그래서 관세법의 임혜진 관세사님, 그 다음에 관세율표 조천희 관세사님, 그 다음에 김병수 관세사 관세평가, 그 다음에 무역실무의 최브라더스, 최건수, 최재순 관세사 이렇게 있고, 그 기존에는 한 팀이었는데 이제 올해부터 두 팀이 됐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선생님들이 이제 F1 교수님이라고 이제 명명을 했고, 이제 두 번째 나오시는 분들이 원래 이제 위아스에서 강의를 하시던 분들이고 지금 저희 학원에서 모셔왔죠. 그래서 지금 F2 팀입니다. 그래서 강사님들이 두 팀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판창원 관세사는 원래 베트남 지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 강의하게 될 거를 모르고 있다가 예상을 못 하고 있다가 우리 학원으로 이제 오게 된 거를 나중에 알아가지고 이제 입국하려고 했는데 지금 듣고 계신 분 있나?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가 한 달에 2편밖에 없대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초반에 있는 거를 못 탄 거예요. 4월 초에. 그래서 4월 말에 있는 걸 탔거든요. 근데 오면 또 뭐 해야 돼요? 자가격리 해야 되잖아요. 2주 동안. 그래가지고 개강을 좀 늦게 했죠. 아무튼, 예. 자, 요거는 다 아시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뭐 시험 과목 안내 이런 것들은 다 아시는 거니까 넘어가고. 근데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50점짜리랑 10점짜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50점짜리 그 서술형 문제가 배점이 높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많이 더 공부도 하고 준비를 많이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네 과목에 50점짜리 문제가 다 내가 아는 게 나오면 정말 좋겠죠. 그죠? 근데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꼭 한두 과목은 고춧가루 뿌리는 애들이 있어요. 무슨 말 이해돼? 50점짜리가 이거 좀 처음 보는 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잘 어떻게 써야 될지 확신이 없는 문제 뭐 그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 50점짜리 잘 모르는 문제를 가지고 30점, 40점 맞추려고 노력하면 힘들어져. 무슨 말 이해돼?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횡설수설하니까 말도 안 되고. 그래서 50점짜리가 어려우면 여러분 똑같은 50점이잖아. 뭐에 신경을 더 쓰면 돼요? 10점짜리 5문제를 조금 더 이렇게 잘 쓰면 거기서 1, 2점씩만 더 맞아도 5점에서 10점 올라가는 거거든. 근데 10점을 자꾸 좀 약간 이제 그렇게 보는 친구 좀 많더라고. 50점에 너무 집착을 하더라고. 똑같은 점수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50점짜리가 어렵다 그러면 10점짜리 먼저 써보는 연습도 하고 등등등등. 그런 거 하라고 이제 모의고사가 있는 거니까. 자,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참 관세율표 같은 거 여러분 지금 공부하셨거나 하고 계실 텐데 되게 어렵죠. 생소한 것도 너무 많고. 그죠? 근데 HS일수록 더 그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뭐 인류, 이류 다 알죠? 일부, 산동물, 동물성 생산품 다 모르나? 아무튼 시험이 잘 안 나오는 애들은 앞으로도 안 나와. 50점짜리 50점짜리 나올 만한 애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다 알아요. 누구나 다 알아요. 무슨 이해돼? 그런 쪽부터 먼저 잡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 그냥 기계적으로 1류부터 97류, 1류부터 97류 계속 그냥 쳇바퀴 돌듯 도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HS는 무조건 어떻게 하라고? 선택과 집중을 좀 하세요. 그게 정말 현명한 방법이에요. 나머지 과목도 비슷하긴 하지만 예. 그 다음에 관세평가는 유일하게 이제 이거는 우리가 그 사례형 시험으로 나오잖아요. 사례형 시험인데 약간 그냥 닥치고 외우는 시험 공부보다는 얘가 그래서 좀 신선해요. 사례형 문제가 나오니까 내가 뇌라는 걸 갖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시험이란 말이야. 무슨 말 이해돼? 근데 여기에 이제 꽂혀요, 친구들이. 재밌잖아. 무슨 추리 문제 푸는 것 같기도 하고, 무슨, 그죠? 논리야 놀자 이런 거 여러분 알아? 그런 거 푸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기에 너무 꽂히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관세평가는 실무에서도 되게 논쟁이 많은 과목이고, 정답이다라고 정해진 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무슨 말 이해되지? 그러니까 너무 깊게 들어가면 관세평가는 망합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 좀 끊어야 돼요. 자, 실무는 딴 거 없고 범위를 잘 자기가 이렇게 정해야 돼요. 여기까지만 보자. 거기서 점점 넓히기 시작하면 이제 망하는 케이스예요. 무슨 말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대외화는 절대 버리지 말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무역 실무에서 10점 올리는 것보다 대외환에서 10점 올리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이해됐죠?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거에서 10점을 더 올리려면 우리가 경제학 다 배웠지. 한계 비용 알지? 점점 올라가. 근데 제로에서 10점 올리는 건 훨씬 쉬워요. 한계 비용이 낮거든. 무슨 말 이해됐지? 그래서 그렇게 좀 현명하게 공부하세요. 자, 자주 묻는 질문 몇 가지가 있습니다. 2차는 꼭 실강을 들어야 하나요? 뭐 들으면 좋은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실강을 들은 친구들의 합격률이 좀 높았으니까. 절대적인 수는 인강을 들은 친구들의 합격자 수가 많지만 이제 합격률을 따져보면 실강을 들었던 친구들 중에 배출된 합격자 그 비율이 되게 합격률이 높아요. 거의 5배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건이 되면 다니면 좋고요. 여건이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이건 너무 이렇게 무리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터디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요즘에 스터디를 하면서 합격하는 분들이 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스터디를 거의 다 했다면 요즘엔 반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고. 그래서 여러분들 스터디는 잘 하면 되게 좋은데 잘 안 되면 이게 오히려 독이 되거든요. 시간만 뺏기고 그리고 또 빈정상하고. 왜냐면 거기 와서 뭔가 얻어가려고만 하는 애들, 얍실한 애들이 있어. 어디 가나 있어. 그런 애들. 무임승차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애들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고. 무슨 말 이해되죠? 예. 그리고 모였으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딱 각자 또 어서 듣고 온 얘기들이 많아. 그래서 스터디 방향에 대해서 또 싸운다기보다는 논쟁하고. 그러니까 방향을 못 정해서 그거 얘기하다 하루가 그냥 가요. 이해됐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추천하는 게 그거예요. 원래 알던 사람하고 스터디하는 건 오케이. 예를 들어 이제 1차 실강을 들었고 아니면 2차 기본 실강을 들으면서 좀 어떻게 알게 됐는데 되게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성실해. 그럼 같이 공부할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맺어지는 사람들이면 이게 오래 가요. 신뢰가 있고 잘 아니까. 근데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 스터디한다? 이거는 쉽지 않아요. 성공한 사례를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근데 공부하다가 자연스럽게 같이 공부했으면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는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학원 커리가 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스터디 내에서 할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옛날에는 학원 강의도 되게 좀 부실했고 커리큘럼이 부실했고 그래서 모의고사도 과정이 없었어요. 저가 시험 공부할 때는 학원에 모의고사가 없었어요. 말이 돼?
1년 내내 기본 이론만 돌아갔어, 학원이.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보려면 스터디가 무조건 있어야 되겠죠. 내가 문제 내고 내가 쓸 수는 없잖아. 그죠? 무슨 말 이해되죠? 그래갖고 스터디가 무조건 필수였는데, 그래서 이제 해야 될 게 되게 많았어요. 책도 찾고 논문도 찾고 한 사람씩 요약해서 자료 배포하고 막 이런 작업도 많이 했는데, 요즘은 뭐 학원 자료 되게 많으니까 이제는 뭐 약간 뭐 암기하는 뭐 그런 스터디도 있고, 아니면 기상 스터디, 생활 스터디, 예, 뭐 그런 걸로 해도 되고요. 아무튼 요거는 기회가 되면 된다면 하시고, 아니면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동차생인데 1차는 언제부터 봐야 되나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작년에 1차를 보셨는데 올해 평균 50이 넘었다. 아, 아깝게 떨어졌다. 이런 분들은 1월부터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전업으로 1차를 한다는 가정하에, 근데 나는 1차를 안 했다, 전혀 안 했다, 이런 사람들은 11월부터는 해야 될 게 맞아요. 무슨 얘기 됐죠? 네, 이건 설명을 드렸고, 암기에 약한데 어떻게 하나요? 암기 될 때까지 보면 돼요. 이건 정말로 100번 보면 외워져요, 정말. 자, 이건 뭐 저희 학원 뭐 자랑인데 뭐 그냥 그렇습니다. 유명한 강사님들 많이 계시고, 뭐 10년 이상 강의, 이거는 처음 학원 만들 때 만든 거라 그렇구나. 지금은 20년 넘긴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21년 차예요. 그렇게 안 보이지만, 예. 대학교 4학년 때부터 강의했거든요. 그때 얘기했나? 관사 공부한 거 까먹을까봐 공부를 좀 하고 싶었는데 공부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학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자네 강의 좀 해볼 생각 없나? 그래서 강의를 하면 공부를 해야 되니까 억지로라도. 저는 저를 되게 한계에 이렇게 막 푸시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안 하니까 되게 게을러요. 그래서 억지로 막 그런 상황을 막 몰아가요, 저는. 그래야 이제 움직이니까. 그래서 그래요, 강의할게요, 이렇게 강의 시작을 했는데, 그때 어머니가 처음 아들 장남 사회생활 한다고 양복도 맞춰주고 막 그랬는데, 첫 달 강의 학생이 2명이었어요. 그래서 2분 앉혀놓고 강의를 했어요. 2분 다 저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제가 대학교 4학년이니까 나이 어리잖아요. 그 양복 입고 딱 2분 앉혀놓고 강의했는데, 2분이서 번갈아 가면서 빠지거나 둘 다 안 나온 날도 있어요. 되게 슬펐겠지.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 예. 그래서 그때 첫 달 강사료가 한 명 한 명 25,000원씩 해서 5만 원이 강사료 받은 거 기억나네요. 왜? 엄마 선물 드렸는데. 자, 아무튼 그래서 강의를 굉장히 오래 하신 분들이 다 있으니까 뭐 1등 학원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뭐 학계와 교류, 그다음에 이제 합격자에 대한 채용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이건 뭐 공식적인 건 아닌데 예전에 MOU 비슷한 거 체결한 적은 있긴 하지만, 요즘에 지금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수습관세사를 잘 안 뽑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올해는 좀 그렇게 없었는데, 재작년, 작년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직접적으로 추천해 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고, 왜냐하면 한주나 뭐 세인이나 A1 이런 쪽에서는 이 업계에 막 경쟁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좋은 인재 빼가려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기 있는 대표님들을 다 안단 말이에요. 심지어 뭐 A1은 친구였고 같이 스터디했던 친구고, 그래서 제일 먼저 전화 와서 영어 제일 잘하고 뭐 이런 스펙에 맞는 친구 있으면 빨리 추천해 달래요. 근데 안 해줘요. 그렇게는 추천 안 해줘. 왜냐면 제가 어떻게 하기 좀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면접을 볼 때 이분들이 이제 몇 명 추리겠죠, 후보군을. 그때는 가끔 물어봐요. 이 중에 좀 성실한 친구가 누구냐고. 그럼 그때는 이제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데, 한 명 찍어서 얘기하다가 그러면 저는 잘 얘기 못 하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것들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법인은 정말 물어본대요. 학원 어디 다니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래서 F 다녔습니다. 그럼 좋은 학원이죠, 뭐 이런데요. 근데 합격은 안 됐대요. 여러분, 우리 학원 나왔다 합격시켜주는 건 아니야. 그건 알잖아. 예. 자, 그 다음에 장학제도 같은 거 있다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 네, 여러분들 그 한 3, 4년 전까지는 그 유명한 법인 대표님들 모셔서 간담회 같은 거 했었거든요. 만약 올해도 하면은 들을 생각이 있어요? 세인 대표님 한번 오셨었고 A1 대표님도 오셨었는데 관심 없구나? 그래, 안 부를게. 예, 부를까? 물어보고 싶지 않아? 관세사가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평소에 들은 얘기들 있잖아요. 아니, 초봉이 뭐 3천밖에 안 된다며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좀 많이 주세요. 이런 거 물어봐요. 또 자신이 없어? 쫄려? 쫄보들 진짜. 예, 그런 것도 물어보고, 그다음에 관세사가 저는 예를 들어 통관 쪽을 일을 하고 싶은데, 아니면 저는 컨설팅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떤 소양이 좀 필요한가요? 그러면 그 대표님께서 딱딱딱 집어서 얘기해 주실 거 아니야. 도움이 될 텐데. 한번 해볼게요. 신청하세요. 예,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대학교 이제 고시반이 있거나
아니면 무역학과가 있는 학교는 대부분 저희랑 MOU가 있어서 조금 할인이 되니까 접수할 때 좀 물어보시면은 직원들이 도와드릴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뭐 합격자들입니다. 네. 넘어갈게요, 이거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진을 못 찍어가지고 좀 안타깝긴 해요. 예. 올해는 찍을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네. 자, 이 정도로 하고 오늘 설명해